아는지 병든 슬픔만 아는지 언제나 너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의 호두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북한에서 헤어지는 사랑하는 저희 동생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년 차이로 저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의 삼형제 태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화려한 무대복을 입은 여성 중창을 관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여동생은 엄마가 대학에서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안에 큰 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아빠가 대신 태몽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아빠가 차를 몰고 예술영화 촬영소 1차선 산모퉁이를 도는데 커다란 구렁이가 망토를 두르고 길 한복판에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아빠의 차를 막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아빠와 구렁이는 눈으로 기싸움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형제는 평양시 주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내려와 우리 삼형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난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동생은 유일한 혈육이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맡긴 불쌍한 북한 주민들 중 2사람입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어릴 때 저는 편식을 너무 많이 하고 맞이다 보니 좋은 것은 다 냈고 맛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아빠는 맏딸은 굼딸이라며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석 달린 필통에 향기 나는 지우개, 1번 볼펜, 샤프, 기성복들, 리본 달린 구두, 스타킹, 무릎 양말, 구물 양말 등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째퍼 화교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밥은 먹지 않고 간식으로만 끼니를 때우고 편식이 심한 것을 걱정하신 어머니는 일본산, 중국산, 러시아산 사탕, 과자, 초콜릿, 빵을 엄마, 아빠 방에 놓고 문을 잠그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나누어 주었는데 저는 제가 동생들보다 큰데 왜 똑같이 나눠주냐고 불만이 많던 나머지 엄격하신 어머니에게 더 달라는 말은 못하고 여동생에게 화를 풀었습니다. 저는 매번 4간씩 다 먹고 강제로 뺏기는 미안하고 착한 여동생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나 나는 너를 친동생처럼 생각한다. 학교에서 너를 괴롭히는 애들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엄마 몰래 동생들 간식을 모두 뺏어가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 나눠주곤 했습니다. 저는 참 나쁜 언니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청개구리 옛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은 기를 쓰고 했습니다. 일단 북한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기를 쓰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제품, 한국말, 한국 노래, 한국 패션, 한국 헤어스타일 모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워낙 청개구리다 보니 여리저리 피해 다니며 할 짓 다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외화상점에서 천을 사다가 제 친구의 어머니가 집에서 미싱 전문하시는 미싱사였는데 한국영화 엽기적인 구녀의 전지현의 패션 스타일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여 입고 다녔고 그 옷은 평양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코 모자에 몸에 붙는 흰 패딩에 주머니 많은 나팔바지를 입고 다니며 평양에 저의 겨울 패션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잘 익은 벼이삭이 머리를 숙이듯이 많이 배울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고 다니라 했는데 저는 엄마의 말을 귀뚱으로 듣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아직도 죄책감에 들곤 합니다. 참 저는 마집구실도 못하고 옷입구실, 눈앞구실도 못한 불효자식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이쁜 머플러를 사왔는데 저는 좋은 것이 많으니 항상 내가 입던 옷만 입은 여동생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삐져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리 없이 행동을 하자 여동생이 제 방에 들어와 저를 달래주며 이거 언니 거라고
언니 하고 다니다가 실증나면 돌려달라고. 그리고 옷 입고 어차피 다 내 거 아니냐고 하면서 새 머플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여동생은 생각도 깊고 착한 동생이었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너무 총명하여 4살부터 어머니가 통역관 시킨다고 용어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남동생이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2살이면 젖을 떼잖아요. 근데 남동생은 막내다 보니 4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마지못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휴, 다 큰 애가 아직도 엄마 젖을 빠니 거틀이 떨어지겠다고요. 거틀이 아시죠? 그러자 남동생이 벌떡 일어나 저와 어머니하고 키를 대보면서 누가 크냐고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엄마랑 내가 크지,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한대요. 다 큰 애가 젖을 먹는다고 했더니 본인이 다 크지 않았다는 것을 저에게 증명하였습니다. 그것도 4살이에요. 후에 들었는데 학교 때에도 어려운 집 친구들을 도와주고 아빠 없는 친구들의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했다네요. 저희 남동생 친구들은 저를 보면 땡땡의 누나다 이러면서 달려와 90도로 인사하였고, 어떤 애는 제 남동생의 친구라고 하면서 큰 형들에게 예배맞는 자신을 도와서 주먹 한 방으로 형놈을 쓸어눕히고 돌아서는 제 동생의 뒷목에 쓰러졌던 형 아치가 병 모가지로 찌른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동생 죽을 뻔했어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지며 저의 동생들은 왜 이렇게 착할까? 나 혼자서라도 독해야 되겠다. 나까지 헬렐레 해서 물에 물 탄 듯 살면 안 되겠다. 미친듯이 돈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강사도 해보고 남의 식당 카운터 서빙도 다 해보고 식당 차렸다가 방침으로 쫓겨나고 클래식 기타 강사로 1:1 레슨에 잘 사는 집 자식들에게 방문 레슨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하루에 겨우 30에서 40달러, 잘 벌어서 50달러 벌면 남들은 큰 돈이지만 잘 입고 잘 먹던 저에게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오리털 롱패딩 하나에 30달러, 디디미 슈즈 샌들 모두 14달러에서 15달러, 한국 나팔바지 10달러, 일본산 니트 스커트 셔츠 10달러. 평양에 옷이 비싸거든요. 싸구려는 죽어도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생들에게 물었죠. 내가 버는 돈은 입는 거 먹는 거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니들은 먹을래 입을래? 그랬더니 동생들이 일제히 하는 말이 입겠다고 합니다. 평양 사람들 대부분 먹지 못해도 남들 앞에 보여주기를 우선으로 여기고 잘 입은 거지가 얻어먹는다고 옷은 잘 입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시구이즈가 아니라 의식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라면 1개를 먹으면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돈은 모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중국 식당에서 $10,000씩 벌어와서 똥똥거리면서 잘 사는데 저는 부모 없는 죄로 외국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동생들에게 물었죠. 내가 중국에 가서 $10,000를 벌어올 테니 기다려라. 우리가 $10,000만 있으면 그 돈으로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두만강 건너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중국에 잡혀가 장기매매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3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죽은 줄 알아라. 동생들은 눈물 흘리며 저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우리가 옷 잘 입겠다고 배고프다고 하지 않겠으니 누나 가지 말라고. 남동생은 이렇게 저에게 말했고, 여동생은 죽지 말고 꼭 살아 돌아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미 브로커비 $300를 다 지불했고 제가 1년 동안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이라 그 누구도 저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척들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동생들을 남겨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도 좋은 길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기약 없는 길이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데리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10,000를 벌어서 동생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단 한 가지 생각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전 재산을 깡그리 털어 차린 합의제 식당에서 방침이라고 쫓겨나고 자살해 죽으려고 대동강 옥류거로 갔을 때
대동강물에 빗긴 동생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살 수 있었기에 동생들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또 동생들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생명의 운인입니다. 저는 동생들이 없으면 한국에 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 저 혼자 벌어서 그냥 먹고 살만하니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쉽게 떠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겠죠. 내가 죽더라도 이 길을 가야 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난 가다가 죽어도 된다. 어차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동생들 덕분에 살아난 이 몸, 동생들을 위해 바치리라. 돈 벌어서 동생들에게 무사히 돌아가면 좋고 죽어도 한이 없다. 동생들을 위해 죽으면 천국 가서 부모님을 만나겠지. 아마도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야. 부모 귀한 줄 모르고 잘해줘도 투정질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 손으로 밥 한 그릇 못 해준 이 불효자식이 죽어서도 부모 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동생들을 위해 중국가 죽으면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드라마 슬픈 연가 OST 몇 번을 헤어져도 이 노래는 제가 북한에서 본 한국 드라마 중 제일 사랑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있을 사랑하는 저의 동생들에게 이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삶을 다 쓸게 오래된 마음 말할게 몇 번을 헤어져도 다시 볼 거야 운명은 잊지 않고서 우리를 데려갈 텐데 같은 날 같은 곳에 묶어줄 텐데 따라온 이별을 끊고 너에게 무릎을 꿇고 처음부터 오직 너였어 나의 모든 사랑은 운명은 잊지 않고서 우리를 데려갈 텐데 같은 날 같은 곳에 묶어줄 텐데 아는지 병든 슬픔만 아는지 언제나 너를 나머지 삶을 다 쓸게 오래된 마음 말할게 몇 번을 헤어져도 다시 볼 거야 운명은 잊지 않고서 우리를 데려갈 텐데 같은 날 같은 곳
아는 줄